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는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1차 과목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은 15%가 출제되거든요.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각 과목마다 어떠한 법률들이 있는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의해보면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느끼는 건데, 오늘 고시학원, 전문학원에 오셔서 학습을 했는데 어떤 법률을 공부했느냐, 법 제목 이름도 모르고 학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물이 있을 때 그 목표물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 감각도 모르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3강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20가지, 20가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는 4강 시간부터 자세하게 용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특별법인데요. 1차 과목. 민사특별법에는 이게 15%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겠는데요. 민법 시간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 건물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계약, 임대차 계약은 민법을 적용하는데요. 특히 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있고요. 법률 밑에는 뭐도 있다? 시행령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민법은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만 있다고 그랬어요. 민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고 법률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주택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를 하는데, 그 소액 임차인들, 즉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시 이것도 법률이 있고요.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시행령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부족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집합건물은 이런 아파트라든가 근린상가, 구분 소유가 가는 거죠. 층별로,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것, 나중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오늘은 이 제목만 기억하세요. 법 이름, 집합건물. 이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 건물입니다. 구분 소유.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건 다 층별로, 호수별로 구분 소유하고 있죠. 근린상가도 1층에 101호, 102호, 103호 층별로 이렇게 구분 소유가 되는데, 그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한 동의 건물이라고 하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법률과 시행령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만. 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민법처럼 법률로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여러분, 가등기 치고 돈 빌려온다 들어보셨나요? 내가 아파트를 상대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면서 가등기 쳐주는 거죠.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근저당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빌려오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왔는데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면 너에게 소유권을 넘기겠다. 본등기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등기하고 돈 빌려오는 것이 가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는요 부동산 실명제법이거든요. 이거 이 부동산 실명제법은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이거는 법도 있어요.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게 되면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명의 신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동산을 샀으면 내 앞으로 등기해야지 제3자 앞으로 등기하면은 명의신탁을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는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러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데 말 그대로 상가건물에 대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여기에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률도 있고 대통령령 시행령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이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다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민사특별법 이렇게 5가지 공부합니다. 주택임대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2문제,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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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제 한두 문제씩 나오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제목 기억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민법은 85%, 특별법은 15%가 나오는데 법률 이름이 5가지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민법에 관련된 법은 법 과목은 6가지다. 민법에는 6가지 법률이 나온다. 그렇죠? 민법에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는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규칙이 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과목은 끝났고요. 자 2차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2차 과목에서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법은 그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련된 법인데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이게 70% 출제가 되죠. 그리고 중개실무가 30% 정도 내는데 이 중개실무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법률이 또 있어요.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이 있고요.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거는 시행령도 있고요. 이거는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뭐가 될까요? 대통령령이 되겠죠. 그리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죠.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 2차 과목의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에 관련된 시험 범위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검인계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도 뭐가 있다? 시행령,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검인계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원화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원화돼 가지고 법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공시에 관련된 겁니다. 부동산 공시.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공시라고 하지요. 이 공시에 관련된 법률에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30%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12문제가 출제되고요. 부동산 등기.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등기북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갑구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매매, 교환이면 교환, 상속이면 상속, 증여면 증여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게 되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갑구라고 하는 건 소유권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갑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 게 을구인데 주로 을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바로 을구에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고요.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 지적법이었거든요. 지적법. 그랬다가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합쳐서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공간정보. 여러분 이 지구촌이 다 공간 아니겠습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냐? 28개 지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목. 토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과거의 지적법입니다. 지적. 땅에 대해서 우리나라 땅은 28개 지목이 있어요. 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사적지 뭐 해가지고 잡종지, 학교용지, 채용용지, 뭐 공장용지 뭐 이런 땅의 이름이 28개 있는데 28개 지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용어 정리를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30%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관련된 기본법에서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출제 범위가 부동산 사게 되면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뭐 이거 두세 문제, 한두 문제, 두세 문제에서 6문제,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서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6문제, 7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세법에서는 법률이 지방세 관련된 기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8가지가 있는데요.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양도소득세 6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부동산 2차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이 1년을 하고도 공부하고도 60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락만 넘기자. 여러분 다른 과목을 80점, 90점 맞고도 공법에서 37.5를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락은 40점 이상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안 해도 60점 맞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해도 40점을 맞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부동산 공법, 과연 공포의 법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국토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30%가 출제되는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죠. 12문제인데 보세요. 대한민국 땅을 국토라고 하는데 그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러면 이용하려면 계획해야 되겠죠. 선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용하느냐. 후개발입니다. 선계획을 하고 후개발을 해서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국토를 국민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어떻게 선계획, 후개발,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법률이 되겠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입니다. 여러분 도시개발한다고 하죠.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도시개발법. 그리고 여러분 그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짓는 걸 뭐라고 하죠? 재건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불량주택이 있죠. 산동네 개발하는 걸 뭐라고 하죠? 재개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무슨 법률이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주거환경,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 주거환경을 잘 정비하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30%가 출제가 되겠네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택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주택법. 그리고 건축법. 건축에 관련된 건축법. 농지, 전담과수원, 농지에 관련된 법이 농지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합쳐서 40%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공법은 법률이 몇 개입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6개입니다. 6개. 법률 이름만.
가는 방향을 아셔야 됩니다. 자, 국토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 오늘 뭐 용도지역, 땅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배웠는데 뭘 배웠느냐? 무슨 법률이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웠습니다. 건축법을 배웠습니다. 농지법을 배웠습니다. 도시개발법을 배웠습니다. 주택법을 배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1차에서는 민법이 좀 어렵겠죠. 2차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부동산 공법이 되겠습니다. 2차 과목에서 제일 쉬운 과목은 사실은 공인중개사법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8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합니다. 그리고 공법은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80점, 그리고 공법 40점, 합계 120점, 나누기 2 하니까 평균 60점 합격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90점 맞고 공법 37.5를 맞게 되면은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락을 면하려면 공법은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4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공법, 국토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여기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제가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20가지가 되겠는데요. 민법부터 부동산 2차 과목인 공법까지 20개의 법률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 4강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